자,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1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벌써 수요일하네요. 그래서 마지막 단원이거든, 대수에. 요거 아마 요번 주 2번, 오늘 내일 하고 다음 주에 월화하면 요거 대수까지도 끝납니다. 있지? 그러면 대수 끝나면 바로 미적분원 할게요. 미적분원 고쟁이. 좀 지겹다, 이제 고쟁이, 그지? 또 사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적분원을 또 쭉 달려서 아마 2월 한 중순쯤 되면 미적분도 끝납니다. 그냥 끝은 납니다.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냥 계속 해야지. 그리고 뒤에 2월 말에 만약에 시간이 조금 남으면 확통도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겨울방학 때는 우리 이제 수능에 나오는 이 과목들을 완벽하게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매일매일 진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좀 많죠. 근데 이번 방학 때 수학이라는 과목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올인까지도 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방학 때 봐봐, 그 지난 시간에 나눠줬던 그 테스트 있죠? 이게 이제 고3 문제들이거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쳤던 이런 고3 문제들이 잘 풀려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몇 달 뒤에는 이런 문제들도 그냥 싹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하셔야 돼.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누가 안 왔지? 뭔가 찝찝한데. 네. 자, 오늘은 등차 등비 수열 하겠습니다. 거기 펴볼래요? 고쟁이. 수열 하겠습니다. 수열. 칠판이 새로 왔다. 너무 좋다. 별로 못 느끼겠죠? 칠판 새 걸로 바꿨는데. 저번 칠판이 이렇게 좀 약간 돈 많이 주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약간 하자가 나가지고, 다시 교체했습니다. 돈만 계속 쓰고 있네. 자, 수열 갑니다. 자, 시작할게요. 수열이라는 거는 규칙 있는 수의 나열입니다. 규칙 있는 수의 나열이죠. 얘가 바로 수열입니다. 규칙이라는 건 만들기 나름이지. 얘들아, 규칙은 제작자가 하기 나름이죠. 그지? 그래서 무수히 많은 수열이 있는 거야. 수열은 종류가 너무 많아. 알겠지? 등차, 등비, 조화, 계차. 사실 옛날 단원에서 다 배웠거든. 근데 요새는 좀 많이 빠지고, 피보나치, 오만 거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규칙이 좀 눈에 띄는 것들, 그것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울 겁니다. 간단하게 몇 개 볼까요? 예를 들어서 1 다음에 4 다음에 7 다음에 10 다음에 얼마인지 알겠죠? 이제 이건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잖아. 그지? 13이겠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 30 커지고 있잖아. 알겠지? 이거를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나중에 부르죠. 그 다음에 2 다음에 4 다음에 8 다음에 16 다음에 얼마인지 뻔히 보이지? 32 이렇게 가는 걸 우리가 등비 수열 이렇게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3분의 1, 5분의 1, 7분의 1 보이니? 9분의 1 이렇게 보이니? 그지? 분모가 일정하게 올라가고 있죠. 분모가. 이런 걸 우리가 조화수열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거는 다행히 여러분 교과과정에서 빠졌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옛날엔 배웠어. 이제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특이한 수열들도 가끔 출연을 하긴 하거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죠? 만약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그 다음 뭐죠? 보입니까? 13 보입니까? 13. 이렇게 보이시죠? 자, 얘들 둘을 더해서 이게 다음 게 나오죠? 두 개 더해서 다음 거 나오는 거. 그지? 이런 것들도 간혹 등장합니다. 간혹.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제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고, 나중에 배울게. 등비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차가 일정하고, 얘는 비가 일정하니까. 그지? 그 다음에 이거는 조화 수열이라고 배우는데, 요거는 교과 과정에 없으니까 안 다룹니다. 이제 그냥 알아두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앞에 두 개 더해서 뒤에 거 나오는 거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죠.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쌤 좋아하는 약간 미드가 있는데 그 미드에 나오는 악당 이름이 피보나치거든. 악당이 아니죠. 그 악당과 관련된 어떤 인물이 피보나치인데 프리즌 브레이크라고 하니?
그래서 얘만 보면 걔가 생각나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수열이 가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규칙 있는 수의 나열입니다. 자, 그리고 수열은 하나 더. 수열이라는 건 이 말을 잊으면 안 돼. 수열은 자연수에서 정의된 함수입니다. 자연수에서 정의된 어떤 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수열도 함수의 일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가 첫 번째 항이잖아. 이게 첫째 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나중에 배우죠. 일반항이 3n-2 자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다 1을 넣으면 1이 나오죠. 2를 넣으면 4가 나오죠. 3을 넣으면 7이 나오죠. 이게 지금 함수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수에서 정의된 함수 그게 바로 수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중에 우리는 첫 번째 등차 수열을 오늘 배우겠습니다. 자, 우리 좀 전에 이제 항들을 썼잖아. 그래서 얘를 첫째 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1 이렇게 쓰거든. 그 다음에 A2, A3 이렇게 수열의 번호를 붙여가지고 쓰는 게 우리의 표시죠. 이게 표시인데. 자, 그래서 첫 번째 등차 수열은 첫째 항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A라고 잡습니다. 그죠? 우리 수열에서 첫째 항은 무조건 그냥 A. 이게 이제 규칙이야, 규칙.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여기다가 봐봐. 얼마가 더해졌죠? 이렇게 3이 더해졌잖아요. 그지? 얘도 3이 더해졌죠? 얘도 이렇게 3이 더해졌잖아. 그래서 우리는 저 3을 공차라고 부릅니다. 공차. 그죠? 그래서 D가 디퍼런스, 공차라고 하고, 자, 요 녀석을 더해 나간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둘째 항이 A 플러스 D가 되겠죠. 그러면 셋째 항은 A 플러스 얼마? 2D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우리가 무엇이 궁금하냐면, 무엇에 관심을 두냐면, 일반항이라는 게 있거든. 바로 얘입니다, 얘. 그러니까 생각해 볼래? 자, 만약에 이걸 모른다 치면 1, 4, 7, 10, 13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이 규칙으로 가는 수열에서 100번째 항은 누구야? 라고 묻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1, 4, 7, 10, 13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렇게 갈 때 100번째 항은 누구지? 라고 물으면 선뜻 대답하기가 힘들죠. 그지? 근데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요거를 안다면 요 함수식을 알잖아. 그러면 1 넣으면 제 나오고 2 넣으면 4 나오고 3 넣으면 7 나온다 그랬잖아. 그럼 100번째 항은 여기다 얼마 넣으면 돼? 100 넣으면 되겠죠. 100 넣으면 되겠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함수식, 수열의 함수식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얘 알면 다 아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규칙으로 갔을 때 n번째 항은 뭐가 되는지 이거를 식으로 적는 거죠. 그지? 그거는 여기 규칙 있죠. 첫째 항은 D가 없죠. 둘째 항은 D가 하나, 셋째 항은 D가 두 개죠. 그래서 일반항은 첫째 항에다가 n-1번의 D를 더하면 n번째 항이 나오겠죠. 그지? 우리가 이걸 일반항이라고 부르고 수열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녀석입니다. 알겠죠? 쟤 알면 다 아는 거거든. 그지? 그래서 이거 구하는 게 1차 목표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 A에는 외웁니다. A 플러스 n-1D 이렇게 쓰기로 약속합니다. 됐나요? 자, 이때 요 n은 얘들아 n은 변수죠. 얘들아 n은 1, 2, 3, 4가 들어가는 변수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상수입니다. 그죠? 됐지? 그래서 그 책에도 뭐 있을까 모르겠는데 자, 우리의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항상 공차가 개수가 되는 1차식이 되는 거야. 자, 이런 거 하나 적어 놔볼까? 공차가 개수가 되는 1차 함수야. 알겠지? 얘는 D가 개수인 1차 함수가 바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식이 됩니다. 자, 이런 말들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앞에 항상 누가 온다? 공차가 옵니다. 알겠지? D가 공차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쌤이 예를 하나 들 건데 지금 당장 좀 이해를 하셔야 돼.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11, 그 다음 15 이렇게 가는 등차수열이 있어요. 공차가 얼마죠? 4죠. 그렇지? 그러면 당연히 일반항을 구하라 그러면 요 공식에 넣으면 되잖아. 넣으면 되거든. 첫째 항에다가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4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4n-5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됐지? 근데 요거를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하냐면 공차가 4잖아. 그래서 우리 일반항을 4n 그냥 이렇게 바로 쓰는 거야. 4n. 공차 4니까. 됐지? 그 다음에 여기다 1 넣으면 얘가 나와야 되거든. 그지? 첫째 항을 맞춰주는 겁니다. 아니 둘째 항 맞춰도 돼. 2 넣으면 얘가 나와야 되거든. 그지? 3 넣으면 얘가 나와야 되거든. 그걸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5 빼면 되겠죠. 이해갑니까? 그치? 그래서 앞에 공차를 딱 쓰고 뒤에 있는 거는 요거는 이제 항 맞추기를 하시면 됩니다. 항 맞추기를 하면 뭐 일반항 구하는 건 일도 아닌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등차 수열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런 말을 배울게. 등차 중앙 이런 말을 배울 겁니다. 어떤 세 녀석이 A하고 X하고 B 이렇게 삼형제가 있거든. 얘들이 순서대로 등차를 이룹니다. 반드시 순서대로 이루어야 되겠죠. 그러면 요 간격하고 요 간격이 같다는 거잖아. 등차니까. 이해가지? 그래서 X-A랑 B-X가 같다는 말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를 이렇게 넘기고 얘를 넘겨서 정리를 하면 바로 2X가 A 플러스 B가 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이해갑니까? 자, 이렇게 세 개 항이 등차수를 이루면 중앙의 두 배는 양쪽의 합과 같습니다. 할 수 있겠니? 뭔 문제 갑니까? 되겠죠? 자, 요거가 바로 등차 중앙입니다. 이때 요 X가 바로 등차 중앙입니다. 얘들아, 여기 2 나눠볼래? 2를 이렇게 나누면 X가 뭐가 되죠? 2분의 A 플러스 B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산술 평균이라고도 합니다. 알겠지? 우리 산술기 할 때 산술 평균 있지? 산술 평균이 바로 등차 중앙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되겠죠. 됐니? 자, 이거를 우리가 약간 응용할 때 있는데 잘 봐. 이것도 기억해. 자, AN이 만약에 등차 수열인 거야. AN이 등차잖아. 그때 A5 더하기 A6 더하기 A7 뭐 이런 표현이 있어. 그지? 그러면 그냥 뭐 어떻게 그냥 받아들이면 되긴 하잖아. 그지? 근데 우리 등차 중앙은 요 중앙의 몇 배가? 2배가 양쪽의 합이거든. 이해갑니까? 즉 얘들 둘의 합이 뭐가 돼? 2배의 A6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세 개 다 하면 뭐가 돼? 3A6 이렇게 됩니다. 뭐 문제 갑니까? 되겠지? 한번 더 해볼까? A10 더하기 A11 더하기 A12 더하기 A13 더하기 A14. 자, 이렇게 더하래. 5개를 더하래. 근데 얘들은 등차거든. 그지? 그러면 양쪽 얘들 둘의 합이 요거 2배입니다. 이해갑니까? 양쪽 얘들 둘의 합도 요거 2배죠. 되겠지? 그래서 얘는 5배의 A12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제 말 이해가요? 자, 다시 1 플러스 4 플러스 7 플러스 뭐야, 너무 많다. 10 플러스 13 플러스 16 플러스 19, 오케이? 자, 이렇게 막 더하래. 되나요? 자, 이렇게 3씩 떨어져 있죠? 호이, 다 3이잖아. 5, 3, 3, 3. 그러면, 자, 7개니까 이 답은 얼마? 70입니다. 제 말 이해가요? 응? 다시, 얘들 둘이 더 합이 요거 2배잖아. 요거 2개 합도 요거 2배잖아. 요거 2개 합도 요거 2배죠. 그럼 결국 얘 7개인 거야. 알겠지? 이런 거 알아두면 P가 되고 살이 되겠죠? 알겠지? 등차 수열은, 자, 중앙의 의미가 좀 있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책이 없대, 이거는. 저거 넣으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별표입니다. 내신에는 너무너무, 아니, 수능에도 나오죠. 자, 첫 번째, 세수가 등차다, 이런 말을 해요. 문제에서 어떤 세 개가 등차래. 삼각형 세 변이 있는데 이 세 변의 길이가 등차 수열이야 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하나는 A-D, 하나는 A, 하나는 A 플러스 D 이렇게 둡니다. 알겠죠? 반드시 이렇게 두셔야 돼. 이렇게 안 두면 계산이 더럽고 짜증나. 엄청 짜증나. 그래서 이렇게 대칭하게 두는 겁니다. 알겠지? 기억하세요. 자, 니은입니다. 네 수가 등차야. 만약에 네 개가 등차야. A, B, C, D 4명이 받는 빵의 개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어.
그러면 A-3D, A-D, 그리고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요렇게 둡니다. 쌤, 공차가 2D인데요. 2D면 어때? 뭔 상관이야? 어차피 미지수인데. 알겠지? 얘가 2D 떨어져 있어도 등차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알겠지? 아직 D가 결정이 안 됐잖아. 상관이 없는 거죠. D든 2D든. 되겠죠? 자, 디귿입니다. 5개 수가 등차입니다. 옛날에 90년도에 갑을, 병정, 5명이, 떡을 받았는데, 갑이 받은 떡의 2배가, 을이 받은 건데, 그 5개는 등차를 이루고 있고, 이딴 소리 했는 문제가 있어. 90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자, 요거는 A-2D, 그리고 A-D, 그리고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자, 대칭성 보입니까? 되겠죠? 이렇게 둔답니다. 자, 별표 치세요. 내신 나옵니다, 이건. 잘 나와요. 잘 나와. 됐지? 자,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한다는 거 이따가 문제 풀어볼게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이런 표현이 있다.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d.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거 받아들이셔야 돼. 자, 어떤 항이 있는데, 어떤 항에다 그 전항을 빼잖아. 그럼 항상 d다, 이 말인 거야. 알겠지? 이런 걸 우리가 점화식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되면 얘를 좀 더 깊게 볼 건데, 우선은 점화식이라고 합니다. 등차 수열의 점화식인 거죠. 이제 그래서 어떤 수열을 이렇게 얘들아 여기다 이거 빼잖아. 그러면 여기 D다. 요 차가 D다. 이런 말이죠. 그죠? 알겠습니까? 자,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응용할 수 있습니다. AN이 만약에 등차라는 거야. 그때 얘들아 말이 A6-A3 이래 나왔어. 그럼 얘는 뭐야? 3D인 거죠. 이해가 돼? 응용이죠. 그죠? 근데 등차 수열에서 6번째 항에서 3번째 항을 빼면 간격이 3개잖아. 3D죠. 뭔 문제 갑니까?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약간 응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 적어놓을까? an 플러스 k에다가 마이너스 an을 하면 공차가 k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맞지? 이해가지? 간격이 k가 남잖아. 알겠죠? 자, 요런 게 바로 등차 수열의 의미입니다. 요런 건 책에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얘들아, 말해.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몇 차식이라고 그랬죠, 아까? 1차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등차 수열, 어디 갔노? 등차 수열은 1차 함수인 거야, 1차 함수. 알겠지? 그래서, 등차 수열 an 있잖아. an은, 자, 반드시, 기울기가 D인 1차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되겠지? 그래서 가끔 쓰는 거긴 한데 예를 들어서 an이라는 게 예를 들어 2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얘는 기울기가 2인 1차 함수인 거야.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문제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기울기가 1인 1차 함수로 그렸지? 근데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값이 아니죠. 그지? 왜냐면 자연수가 정의역이잖아. 자연수가. 오케이?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1이 있단 말이지. 1이 있으면 자, 여기 1,3이 있겠죠. 그 다음에 2가 있으면 2,5가 있고 3 있으면 3,7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값들이 찍혀가지고 이렇게 값들이 증가하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등차 수열을 이렇게 1차 함수의 형태로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실제로 문제 나옵니다. 실제로 이런 형태가 문제에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의 대부분의 것들입니다. 기억하셔야 되고. 자, 합도 할게요. 등차 수열의 합합니다. 3번 했죠? 4번입니다.
자, 등차수열의 합공식, 뭐 필요한 거 적으세요. 알아두면 다 비가 되고 살이 되는 거야. 수열도 중요하대. 수능은 골고루 나옵니다. 내신도 그렇고. 상가함수 하다가 등차 등비하면 약간 기분 좋디. 이해 가잖아. 아닌가? 상가함수보다 낫다, 얘가. 뭔가 그래도 눈에 띄잖아. 자, 등차수열의 합갑니다. 예를 들게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에서 동동동동해서 옛날에 가우스라는 그 천재 수학자가 9살 땐가 학교쌤이 괴롭히기 위해서 가우스가 아니죠. 여러분 1에서 100까지를 지금부터 종이에 써서 계산해서 1부터 100까지 합을 계산해서 가지고 오세요 라고 했죠. 근데 가우스가 3초 만에 5052호 바로 끝냈죠. 그지? 가우스는 등차수열을 개념을 알고 있는 거죠. 자, 등차수열의 합입니다. 등차수열은 일정하게 떨어진 간격이기 때문에 양옆의 합이 일정하죠. 이해갑니까? 1과 100을 더하면 101, 99랑 2를 더하면 101, 다 101이죠. 양쪽의 합이 똑같죠. 그래서 얘는 101이라는 값이 몇 개가 있다? 50개가 있다. 그렇게 되겠죠. 그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계산하면 5050이 되겠죠. 알겠니? 이게 가우스가 발견한 거야. 등차수열도 가우스가 만든 거야. 정말 짜증나지 않나? 그 사람 왜 있어가지고, 그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공식이 두 개인데, 두 개 정확하게 알자. 기억. 우리가 SN이라고 합니다. SN. 얘를 이제 받아들이셔야 돼. SN은 썸의 약자거든. 그지? 더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말합니다. 알겠죠? 첫째 항부터 n항까지, 어떤 n항까지 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등차수열을 첫째 항부터 n항까지를 더하면, 자, 요거 보이시죠? 첫 항과 마지막 항의 합이 전체 항의 개수의 반만큼 있죠. 이해갑니까? 그거를 그대로 공식으로 적을 겁니다. 그래서 2분의 n 개수부터 쓰고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끝항 이렇게 쓸 겁니다. 얘가 바로 끝항입니다. 끝항.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을 더 많이 쓰죠. 자, 두 번째 공식은 방금 쌤이 말한 끝항이 있죠. 이게 바로 n번째 항입니다. 맞나요?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라며. 그러면 이 L이 바로 n번째 항이죠. 즉 L이라는 녀석은 AN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됐니? 근데 우리 좀 전에 등차수열의 합 일반항 AN이 초항 더하기 n-1D라고 외웠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녀석을 저 L자리에 대입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공식이 나와요. 알겠니? 그래서 2분의 자, 항의 개수, 그 다음에 중괄로 초항의 2배가 되겠죠. 얘를 저기 넣으면 A가 2개 되잖아. 그리고 n-1D 이렇게 쓰시면 등차수열의 합공식이 됩니다. 됐나요? 이해갑니까? 되겠죠? 자, 예를 들게요.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자, 이렇게 더합니다. 그래서 99까지 더해볼까? 되니 홀수를 더하고 있죠. 얘들아, 홀수는 등차수열이죠. 공차가 2잖아요. 됐습니까? 자, 요거 옵션은 요 마지막 항이 있네. 그럼 첫 번째 공식 쓰는 게 낫겠죠. 그래서 2분의 항의 개수는 1에서 99까지 있으니까 50개겠죠. 50개. 그리고 초항과 마지막 항의 합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얘는 50의 제곱이라서 2500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이거는 약간 참고인데 1부터 홀수들의 연속적인 합은 그지? 개수의 제곱입니다. 개수의 제곱. 요거 알아두면 좋아. 얘들아, 발이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이렇게 더하잖아. 더해서 2n-1이라는 홀수까지 합은 자, 개수의 제곱입니다. 이거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된디. 나중 되면. 고3 때도 많이 나와요. 알겠지? 자, 말로 해볼까? 1부터 홀수의 합이죠. 1부터 홀수의 합은 개수의 제곱입니다. 저건 알아, 얘들아. 그지? 언젠가 쓰일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언젠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수연아, 적어라! 적었나? 네. 역시, 시작하셨군요. 좀 깨요. 아침이 좀 지옥 같다, 그지? 아. 사실 뭐, 약간 여담이지만, 쌤도 학교 다닐 때 오전에 좀 졸았습니다. 졸았어. 기억납니다. 고3 때, 와, 나 고3 때 정말 심하게 졸았던 기억이 나. 아니, 학교를 7시 20분까지 갔었거든? 야, 이건 좀 너무 일찍 아니? 근데 심지어, 심화반이었거든, 내가? 심화반이 12시에 끝나. 아니, 저녁 12시에 끝난다니까? 남 말고, 얘들아. 저녁 12시에 끝난다고. 다른 애들은 10시에 집에 가거든. 근데 심화반은 10시에서 12시까지 심자를 해. 그래서 12시에 맞춰서 집에까지 이렇게 걸어가잖아? 그럼 12시 반이야. 근데, 알제? 12시 반에 잘 수 있니? 불안해서 못 자, 고3은. 고3은 12시 반에 자면 뭔가 약간 죄 짓는 느낌 들지 않아? 그래서 뭘 하나 이렇게 공부합니다. 뭐 EBS를 하나 보든지 아니면 그날 했던 걸 복습하든지. 그래서 보통 한 1시 반쯤 이렇게 잤었거든. 이것도 빨리 자는 거였어. 나 옛날에 12시 반에 집에 가는 데 있잖아. 내 친구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너 어디 가노? 그러니까 독서 시간대. 12시 반에. 뭐? 야, 그럼 독서실 언제까지 하는데? 한 3시인가 다 될걸?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뭐? 그럼 너 3시까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대. 무서운 놈 아니야? 나 그때 좀 충격받았어. 왜냐면 나는 그동안 이때 집에 가는 것도 너무 힘들었거든. 12시 반에 집에 가는 게 좀 짜증나잖아. 아씨 하면서 가고 있는데 얘는 독서실을 가는 거야, 그 시간에. 걔 서울여대 갔어. 남다른가 봐.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1시 반에 자잖아. 그러면 7시 20분에 학교 가려면 최소한 6시 반에는 일어날 거 아니야. 뭐야, 이씨, 5시간밖에 못 자잖아. 그래서 딱 가면 이제 학교 도착하면 심지어 수업도 안 해. 7시 20분부터 8시 10분까지 그거에 방송 수업이 하거든. 요즘 그런 거 없잖아. 쌤 때는 방송 수업인데 별거 없어. 앞에 TV에 EBS 틀어놔. EBS 뭐 영어, 뭐 과학, 뭐 수학 이런 거 하나 틀어놓거든. 그거 보고 애들이 하고 있는 거야. 쌤들은 안 오고. 지금 안 온다. 7시 20분에. 너무 불공평하지 않니? 그지?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이 시간은 거의 전반 애들이 다 이러고 있습니다. 병든 닭마냥 뭐 이러고 있죠. 그래서 나도 같이 이러고 있었죠. 그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나 그날 아직 잊을 수가 없어. 불이 번쩍하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놀랬는데 그 담임쌤이 온 거야, 갑자기 불식 업무. 한 7시 한 40분에 온 거죠. 근데 내가 이래 병든 닭마냥 이래 자고 있으니까 뒤통수를 빡 때렸어. 진짜로. 근데 여기서 이렇게 구구구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근데 쌤이 그때는 많이 그랬습니다. 빡 소리 한번 들면 이제 다 깨, 애들. 다 깹니다. 그리고 쌤이 한번 순찰하고 나가면 한 10분 뒤에 다시 다 줬죠. 야, 이건 좀 심하잖아. 이거는 너무 사람이 이렇게 사람 사는 거니. 심지어 내 때는 토요일도 학교 갔다. 쌤 때는 토요일도 학교 가서 토요일도 7시 20분까지. 그래서 토요일 날 심자까지는 아닌데 토요일은 그래도 서울대반 심화반 끝나면 한 3시쯤 집에 가는 거죠, 이제. 일요일 날 하루 쉬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지? 더 웃긴 거 얘기해 줄까? 쌤 때는 수능 치잖아. 언어 영역 당연히 치겠죠. 국어. 수학 치겠죠. 영어 치잖아. 그리고 탐구 치잖아. 우리 때 탐구 9과목 쳤다. 진짜야.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그 다음에 일반사회, 한국지리, 국사랑 윤리. 필수야, 8개가. 뭐? 진짜라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과잖아? 이과면 물화생지 중에 투 하나 해야 돼. 나 물투 했어. 정신 나간 거죠. 물투를 괜히 해가지고. 어쨌든 물투까지 했어요. 이게 수능 과목이었다니까? 얘들아, 이게 수능 과목이면 내신은 안 치겠니? 당연히 치죠. 그래서 쌤 때는 내신 치잖아? 기말고사 16과목이었어. 4일 쳐, 4일. 4일인데 하루에 4개씩 쳐. 저녁 12시까지 하자 하고.
사람이 사는 거네, 이게. 그치? 정말 너무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1, 2, 3학년 내내 이래서, 내내 이랬다니까. 엄청난 빡빡한 삶을 살았죠. 생각해보니, 근데 그때는 뭐, 그냥 다들 그러니까, 그런 거 알지? 옆에 애도 그러고, 그지? 내 친구도 그러고, 그지? 우리 형도 그러고, 우리 누나도 그랬잖아?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근데 요즘 이제 많이 변했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4 더하기 7 더하기 10 더하기, 이렇게 더하래. 자, 무슨 수열을 더하고 있죠? 등차를 더하고 있네요. 이거를 20개를 더하래. 20개의 합을 구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얘는 마지막 항이 없죠? 우리 좀 전에는 마지막 항이 있었는데 없었잖아. 그래서 얘는 마지막 항이 없는데, 그럼 쟤 마지막 항 구하면 안 돼요? 그것마저 귀찮은 거 아니니? 그지? 마지막 항을 구해서 대입하기보다는 요 공식을 바로 쓰면 됩니다. 알겠죠? 얘는 마지막 항이 없어도 구할 수 있는 거거든. 자, 그래서 계산하면 2분의, 자, 항의 개수. 얘들아, 요거는 항의 개수잖아. 그지? 그래서 20개 쓰고, 자, 갈로 열고, 초항의 2배죠. 말로 할까? 초항의 2배죠. 그래서 요거 2배 하면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지? 얘들아, 여기가 n이면 여기는 항상 n-1이야. 하나 작죠. 그지? 그러면 얘가 20이면 여기 19가 들어가겠지. 19. 그리고 옆에 누구를 곱해준다? 공차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차가 3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천천히 계산만 잘 해주시면 돼. 그래서 이거 약분하면 10이잖아. 그지? 10이고 59죠. 그래서 590이다. 이렇게 계산됩니다. 알겠지? 자, 등차수의 합은 두 가지 공식이 있는데 하나는 만약에 문제에서 마지막 항이 있잖아. 뭐 없는데 근데 바로 할 수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럴 때는 요걸 쓰시고. 알겠지? 두 번째, 마지막 항 구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공차랑 개수랑 초항을 안다면 여기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둘 중에 당연히 얘를 더 많이 씁니다. 근데 그래도 둘 다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대학 못 간다, 얘들아. 이거 모르면서 문제를 어떻게 푸니? 수능에 나오는데. 자, 등차수열의 합입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그죠? 기본적인 거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수열 오랜만에 해서 다들 많이 까먹었죠? 천천히 할게요. 자, 우리 고쟁이 뭐 1단계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몇 개 풀게요. 거지는 없을 것 같은데. 자, 아주 기본적인 거 545번 아주 기본적인 거. 왜냐면 2단계가 좀 어려운 거 붙어 있어가지고 545번 해보세요. 545번. (548번) 아주 기본적인 거 4개만 할게. 그냥 복습한다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본다 생각하시고.
세 개 맞아. 자, 그냥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점할 수도 있지만 천천히 합시다. 자, 네 번째 항이 7이고 12번째 항이 마이너스 17임. 등차 수열이 있죠? 이때 일반항을 구해서 뭐를 구하라 했는데 이게 17번째 항을 구해라 이런 거죠. 자, 갑니다. 자, 원래 정석은 이거죠. 정석 얘들아, 17번째 항은 네 번째 항은 초항에다가 공차 몇 번 더한 거? 3번 더한 거 되겠니? 요거 7이죠. 그 다음에 12번째 항은 초항에다 공차 얼마 더한 거? 11번 더한 거. 얘가 바로 마이너스 17이죠. 됐나요? 그래서 연립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걸 이렇게 뺍니다. 턱 뺍니다. 그러면 밑에 거 좀 이렇게 뺄게. 8D는 마이너스 얼마? 24가 되니까 D값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됐지? 그러면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여기 넣어. 그러면 첫째 항은 16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의 17번째 항은 초항 16에다가 이 공차를 몇 번 더한 거? 16번 더한 거. 그래서 16번에 공차를 더한 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6에다 마이너스 48을 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32가 되겠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알겠지? 자, 근데 말이 그냥 재밌는 거다. 얘들 뭐 크게 재밌는 건 아닌데. 얘들아 말이 오이 8칸 증가한 거 보여? 고3들은 이렇게 풉니다. 네 번째 항이고 12번째 항이죠. 그러면 8번 공차가 증가했잖아. 근데 차를 봐. 마이너스 24가 빼졌죠. 그래서 D는 얼마? 마이너스 3이죠.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려면 공차 몇 번 더 더하면 돼? 5번. 이해갑니까? 그래서 여기 요 녀석에다가 5번의 공차를 더 더하면 되죠. 그러면 15를 마이너스 15를 더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30 마이너스 32. 오케이?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이고, 그지? 나중에 이제 눈으로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해. 아, 간격을 보면 되겠구나. 얘랑 얘 주어지고 얘 구하라는 건 이 두 개에서 공차를 구해서 여기서 떨어진 간격을 보면 이거 바로 나오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거는 기본으로 할 줄 알아요. 만약에 서술형 나오면 이렇게 해야지. 서술형 나오면 이게 맞아요. 알겠지? 근데 나중에 많이 하다 보면 그게 보입니다. 자, 548번 갈게요. A-3과 2A-1과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3이 등차 수를 이루고 있다. 그때 A를 구해라. 이런 거죠. 순서대로 삼행제가 등차 수를 이룰 때는 등차 중앙을 생각하는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등차 중앙은 뭐였죠? 중간의 항의 몇 배가? 2배가. 양쪽 합과 같다. 그것만 잘 서시면 됩니다. 얘 2배가 그 4A-2가 얘들의 합과 같다. A제곱 마이너스, 플러스죠. 플러스 A에 마이너스 6과 같다. 천천히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A제곱에 마이너스 3A에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우리의 A 값은 4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되고 두 개가 나오겠죠. 됐나요? 근데 문제에서 두 개가 나오면 뭐라고 얘기해요? 세수의 합을 구하라 했죠. 그죠? 양수. 문제에서 양수라 했으니까 당연히 A가 4여야겠죠. 그래서 4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1, 7, 그 다음에 1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세 개 합을 구하라 했죠. 요거 세 개 합은 얘의 3배죠. 되겠지? 그래서 합은 21 됩니다. 여기다 3 곱하면 되겠죠. 등차는 중앙, 3개 합은 중앙의 3배. 알겠지? 홀수들은 그렇게 됩니다. 자, 552번을 하겠습니다. 자, 초항에서 6항까지 합은 21이고, 초항에서 12항까지 합은 150이고, 그때 12번째 항을 구해라. 이런 겁니다. 자, 요거는 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합공식을 떠올리셔야 되겠죠? 되니. 자, 갑니다. 첫 번째. 얘들아, 이 표현을 이제 익숙하게 생각하지. 첫째 항부터 6항까지 합을 S6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 녀석은, S6은, 자, 공식 갑니다. 2분의 항의 개수. 항의 개수는 이거야, 이거. 6개라며. 그래서 6 쓰고, 초항을 모르죠? 2A 플러스 초항의 2배. 여기가 6이라면 반드시 5가 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공차가 옵니다, 이렇게. 얘가 바로
21이 되겠죠. 천천히 씁니다. 오랜만이니까. 그래서 약분하고 약분하면 2a 플러스 5d가 7이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죠. 요거 하나. 자, 한 번 더 할게. 두 번째. 이번에 첫째 항부터 12번째 항까지 합을 말했네요. 12번째 항까지 합은 2분의 항의 개수 12개에다가 초항 2배에 여기가 10이면 항상 11이 와. 하나 작은. 그리고 공차가 오겠죠. 이 값이 15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약분할게요.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 6이고 6, 22, 6, 5, 30, 25가 되니까 2a 플러스 11d는 25가 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요렇게 두 개씩이 나왔잖아. 얘들 둘은 뭐 하시면 되죠? 연립하시면 답이 나오겠지. 여기다 이거 빼면 6d는 여기다 빼면 18이 돼서 우리의 d는 3이 되고요. 여기 3을 넣을까? 그러면 넘어가면 a 값이 마이너스 4가 나올 겁니다. 뭔지 알겠지? 뭐 간단한 계산입니다. 1차 연립방정식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 됐지? 자, 그거를 가지고 12번째 항을 구하라 했죠? 그러면 우리의 12번째 항은 초항에다가 마이너스 4에다가 몇 번에 11번에 공차를 더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1번에 공차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3에서 4를 빼준 거, 그러면 얘가 29가 되겠죠. 그렇지? 계산 실수만 잘 안 하면 뭐 맞추는 데는 지장이 없는 문제들입니다. 저 2단계로 가겠습니다. 578번, 579번 두 개 할게요. 578번과 579번 해보세요. 자, 578번입니다. 주어진 상황이 마이너스 6. 얘들아 조심해야 돼. 이 수열의 첫째 항은 A1이 아니야. 마이너스 6이죠. 그죠? 얘가 첫째 항이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늘어놓은 거야. 여기까지. 그죠? 그랬을 때 얘가 등차인데 A5랑 A6을 구해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등차잖아. 그러면 여기서 어떤 공차를 더하면 A1이 되겠죠. 요 녀석에서 공차를 2번 더하면 A2가 됩니다. 규칙상 보이죠? 되니 그러면 A6이 있으니까 6번의 공차를 더하면 A6이 되고 7번의 공차를 더하면 15가 됩니다. 됐죠?
당연히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6이라는 값에 7번의 공차를 더한 게 15다. 이것만 잘 적어주시면 됩니다. 되니 그러면 7D가 21이 될 거니까 D가 3임을 알 수가 있네요. D가 나왔죠? 그럼 끝난 거야. 왜냐면 문제에서 A5를 구하라 했는데 A5는 방금 그 규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6에다가 5D를 더한 거가 되겠고, 그래서 여기 대입하면 15가 되니까 9인 거죠. 그 다음에 6은 여기다가 3 한 번 더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12가 되겠죠. 답입니다. 됐나요? 그치?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표현들이 이게 첫째 항인데 아니고 그 앞에 하나 더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살짝씩 밀리니까 공차의 그 더한 값들이 살짝 다르겠죠.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럼 답은 21이 되겠죠. 두 개 더 했으니까. 자, 579번으로 가겠습니다. 요거 내신 단골이디. 생각보다 단골이야, 요거. 문제 갑니다. 3차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에 kx 더하기 8은 0. 3차 방정식이죠. 여기에 근이 공차가 D인 등차수를 이룹니다. 근이. 알겠지? 세근이겠죠. 그때 k하고 D를 구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세요. 세근을 우리는 막 두면 안 되고 대칭성 있게 둬야 돼. 그래야 계산이 쉬워져. 이제 아니면 계산이 되게 어렵대. a-d, a 플러스 d라 둔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근과 계수의 관계야. 오랜만이죠.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잘 써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세근의 합 갈게요. 세근을 다 더하면 얘랑 얘랑 다 더하면 3a죠. 그래서 이래 두는 거야. 느낌 오죠, 그지? 얘들아, 이걸 대칭해서 뒀기 때문에 합이 이렇게 한문처럼 떨어졌잖아. 그래서 두는 거라. 알겠지? 그래서 여기 하면 근과 계수 관계 오랜만이죠. 3입니다. 그러면 a는 얼마? 이제 1이 되는 거죠. 자, a를 알았는 순간 a를 여기 살짝 대입해서 1-d와 1과 1 플러스 d. 이제 세근이 이런 모양이구나를 알고 가셔야죠. 그러면 계산이 앞으로 더 쉽겠지. 이해갑니까? 자, 그 다음에 두 곱의 합을 할까? 얘들아, 두 곱의 합. 두 개씩 곱해서 다 더한 거 말이야. 뭐, 요렇게 곱하고, 암산해도 되겠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그냥 써줄게. 이렇게 곱하면 1-d. 이렇게 곱하면 1 플러스 d. 이렇게 곱하면 합차니까 1-d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d가 이렇게 소거된다? 이렇게 소거되니까 3-d 제곱이 될 텐데, 그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어디 갔노? 여기 있네. k라고 쓸 수 있겠죠. 됐나요? 자, 마지막 세 곱을 할게요. 세근의 곱은 다 곱하면 되잖아. 띵띵띵. 다 곱하면 1-d의 제곱인데 그 값이 까먹지 않았지? 반대 그대로 반대돼. 반대 그대로 반대. 그래서 마이너스 8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넘어가면 d제곱이 있잖아. 9가 되거든. 쌤 두 개인데요. 근데 여기서 하나 기억해. 그래서 두 개잖아. d가 3이 될 수도 있고 d가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잖아. 근데 얘든 똑같대. 왜냐면 얘들 둘을 여기다 대입한다 생각해 볼래? 어차피 두 개가 동일한 세근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대입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요 세근은 3 대입해볼까? 3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와 1과 그 다음에 4 이렇게 되겠죠. 요게 세근입니다. 됐죠? 그래서 D랑 K를 더하라 그랬는데 얘들아 공차는 3이죠. 요거. 근데 그래서 봐봐, 이거 절대값이 돼 있잖아. 3이어도 되고 마이너스 3이어도 되거든. 그래서 절대값이라는 게 지금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이건 3이고, 자, K는 여기 3 넣어볼까? 여기 3 넣어보면, 자, 9 되겠죠? 그럼 K는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치? 하고 싶으면 잘 나온대. 별건 아닌데, 계산이 좀 있잖아. 그치? 자, 582번 합니다.
또 4월 말, 5월 초가 되면 이제 내신이 시작을 할 거야. 그지? 근데, 지난번 내신에 쌤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람이 뭔가 내가 부족한 점, 이거를 못 느끼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난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자기가 어떤 결과를 얻었잖아. 제 얘기 듣나요? 어떤 결과를 얻었잖아. 근데 내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 없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그냥 웃으면서 다닌다. 그치?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내신이 뭐 어떤 과목이 3 나왔어. 그럼 3이면 중간이죠, 뭐. 갖고 댕긴디. 우선 그러면 또 할 말이 없네요. 그지? 행복한 게 최고잖아, 그지? 자기가 3등급이 나오든, 그지? 자기가 뭐, 계대를 가든, 그지? 자기가 여기 옆에, 학교 옆에 대학교 하나 있는 거 아나? 수성대학교. 자기가 수성대를 가든, 그지? 웃으면서 사는 게 최고야, 사실. 행복하면 됐죠. 그지? 그치? 근데, 내신이 3 나오면, 당연히 반성을 해야 되죠.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알겠지? 이거 공부 아예 안 하는 거야. 솔직히 내신 3이면, 몇 프로야? 한 50%인 거잖아, 결국. 그지? 공부 안 하는 겁니다. 뒤에 찍는 애들 많은 거 알지? 반에 공부 포기한 애들 몇 명 있는 거 보이지? 너무 많나? 해와는 잘 없지 않나? 공부 포기한 애 있나? 너가? 너는 아니잖아. 그치? 공부 포기한 애들 있어. 반에서 25명이 있잖아. 이 중에 내가 보니까 적어도 5명은, 이게 완전 그냥 삶의 의지가 없는 애들이 있어. 그치? 그래서 걔네를 막 찍죠. 막 이렇게. 드르르르 찍고. 찍디. 아닌 척하지. 근데 찍는데 공부 안 하니까. 이런 애를 빼면 3등급이면 정말 공부 정말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자신이 부족한 점을 인지를 해야 되죠. 내가 뭐가 부족하다. 그지? 그거를 제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지? 이거 안 하면 뭐 내가 지금 말하는 것에 의미가 없겠다. 쌤 저는 부족 안 한대요. 이런 거 할 말 없는 거죠. 뭐. 그지? 근데 아시죠? 내신이 1등급이 나오지 않는 이상 너무나 다 부족한 겁니다. 2등급도 안 돼. 2등급은 차라리 4 맞는 게 나아. 진짜로. 내신 애매하게 2등급 계속 맞고 있잖아. 그지? 시큰 2등급,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해볼까? 전 과목 다 2등급이야. 2.0이야. 갈 데가 없다니까. 아무 데도 못 갑니다. 좋은 데는 절대 못 가. 그지? 어쨌든 부족한 점을 인지를 했죠. 그지? 그러면, 바꿔야 됩니다. 이것에 어떤 이제 고쳐 나가야 될 점들이 있다는 거죠. 고치는 거. 고쳐 나가야 될 점이 있다는 거.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실행을 하셔야 되죠. 제발 얘들아, 저기서 좀 들어봐요. 자기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바꿔라, 제발. 왜 안 바꾸고 그대로 사니? 니는 잘 바꾸나? 물론 나도 잘 못 바꿔. 알아. 근데 그래도 노력을 해야지, 사람이 계속. 안 그러려고 계속 해야지. 시험만 치면 쉬운 거 틀리잖아. 안 바꿀 거야? 계속 그렇게 계속 틀릴래? 수능 때도 그럴래? 수능 때도 3점짜리 막 4개씩 틀릴 거야? 내 인생인데, 이거 얼마나 중요한 상황이야. 그 하나하나가 내 발목을 계속 잡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겠니? 그지? 수학 시험 치면, 막 중간에 막 7번 틀리고 막, 틀렸다, 실수했다. 다 아는 건데, 그거 하고 넘어갈 거야, 그냥 계속. 그렇게. 엄마, 너 이거 왜 틀렸어? 이러면 물으면, 이거 다 아는 건데 실수했어. 그러고 계속 살 거야. 앞으로 계속 그런 변명이나 하고 있을래? 그지? 나중에 삼성 떨어졌어. 내가 삼성, 면접만 좀 잘 봤어도. 그렇게 살 거야, 계속 후회하면서. 안 고치고. 아니잖아. 그지? 아니야. 최소한, 내가 몰라서 틀려야지. 공부를 했는데, 내가 했는 바운더리 안에서 안 나왔네?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이걸 생각을 못 했다. 그래서 틀렸다. 그거는 인정. 내 노력이 부족했다는 건 인정할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아는 거를 틀리는데도 그냥 그러려니, 다음에 맞춰야지. 이딴 식으로 살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진짜야, 얘들아. 제발, 작은 거 하나라도 뭔가 스스로에 대해서 좀 많이 안타깝고, 이거 다음에 절대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사셔야 됩니다. 쌤 옛날에, 나도 그랬거든. 나라고 안 그랬겠니? 사람은.
나도 실수를 좀 하는 편이었어. 중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다 하는 거 틀렸어. 당연히. 근데 고등학교 때 그러면 안 되잖아. 이제 나 어떻게 했는 줄 아나? 연습장에 문제 있지. 진짜 나 이거 너무 많이 했어. 이거 내 연습장 보면 다 그렇게 돼 있다. 문제 있지. 수학 문제 하나 딱 읽잖아. 저거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도 하나도 안 틀리고 무조건 다 써야 돼. 단 중간에 끊기면 다시 했어. 문제 풀이를 쓰잖아. 쓰다가 뭐였더라? 그렇게 한 그 순간이 있으면 바로 다시. 아이씨 다시. 여러 번. 이래야 안 틀려. 반복이죠, 반복. 얘들아, 실수는 실력입니다. 내가 그동안 이 하나하나의 과정을 내 손으로, 나 지금 수업하는데 실수 잘 안 하죠? 그지? 왠 줄 아나? 나 어제 다 풀어보고 왔어. 나 이거 끝까지 다 내고 왔다고. 모든 문제. 봐봐, 다 풀어였어. 결국 그거야. 내 손에 익으면 실수를 덜 하는 거야. 공부 양이 적은 거야.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들 기억해. 공부를 꼼꼼하게 끝까지 정리하는 이 습관이 되게 결여되어 있어. 문제를 보고 이해했죠? 이해해서 끄적끄적끄적거리는 거야. 그냥 이 절차에 논리성이 없이 그냥 끄적끄적거리는 거야. 그래서 답 냈잖아. 그럼 그거 안다고 생각한대. 그렇게 문제 하나를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가 꼼꼼하지 않아서 계속 실수가 나는 거야. 내 말 인정할걸? 너희 실수하는 거 다 그래. 애매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해서 실수 나는 거잖아. 고쳐야죠. 이제 이 습관을 바꿔야 되지 않나? 바꿔, 얘들아. 계속 실수 나고는 있는데 실수 많이 하는 애들의 책을 보면 이런 풀이가 없어. 끄적끄적 뜩뜩뜩뜩 몇 개 뿅뿅뿅. 실수 안 하는 애들 보잖아. 과정이 깔끔하대. 그지? 필요한 것만 딱딱딱 써. 그러면 실수 잘 안 해. 이 차이야, 이 차이. 아니, 물론, 몰랐으면 이제 알면 되고, 근데 알 거야. 너희도 알아. 이게 왜 실수가 나는지 스스로 안다? 바꾸세요. 이번 방학 때 어떻게든 바꿔봐. 그리고 습관을 좀 바꿔, 이제. 그지? 뭐, 기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야. 근데 알지? 공부 시큰 해봐야 안 되는 애들은 안 돼. 왠지 아나? 방금 이렇게 자기가 부족한 점을 알면서도 안 고치거든. 계속 그대로야. 그대로야. 그대로지. 근데 너 알지? 지금 고1이고, 아니고 고2잖아. 더 힘들어지거든, 지금. 1.5배는 내신 따기 더 힘들어. 그지? 이 습관 안 고치고 가만히 있잖아. 이거 진짜 등급 다 내려가. 이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서. 항상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야 돼. 스스로한테 좀, 제발 스스로한테 너무 관대하지 마. 그지? 너무 자기를 사랑한다, 다들. 피곤하면 자고,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공부하기 싫으면 좀 쉬고, 너무 스스로에 대한 애정이 너무 넘치는 거 아니니? 자기 자신을 그렇게 버리는 거야. 자기 자신을 방치하는 거야. 이대로 놔두잖아. 그냥 나중에 그 몫은 다 내한테 와. 그지? 솔직히 생각해봐. 지금 이대로 공부해서 지금 최소한 명문대, 얘들아, 성균관대 이하급은 성균관대 밑에는 명문대가 아니야. 다 쓰레기 될 거야. 내가 얘기했지? 앞으로 20년 후에는 여러분이 사회 나갈 그때는 성균관대 이상급으로 나오지 않으면 다 잡취급받아, 진짜. AI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직업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안 써준다니까? 왜 써줘? 공부도 안 하는 애들은 왜 써주는 거야? AI보다 못하는데, 차라리 AI 돌리면 되지. 뭔 문제가? 직업이 계속 준다고. 그러면 최소한 이 학교 정도는 가야 돼. 그래야지만 취직도 쉬워지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저변이 확대가 되는 거야. 이게 딱 바운더리가 있는 거죠. 성균관대 가려면 내신 1.3이다. 내신으로 가려면 1.3 이내에 들어가야 돼. 최소 1.5야. 1.5도 약간 너무 위험해. 이제 수능으로 따지면 300점 만점에 260점은 나와야 돼. 아무리 못해도. 자고 있다. 그렇지. 자는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세요. 지난 고등학교 1학년 11월 모의고사 점수를 머릿속에 더해봅니다. 그지? 이 점수에 안 되잖아. 심각한 거야, 지금. 얘는 근처도 못 가는 거야, 이제. 왠 줄 아나? 지난 11월 모의고사가 한 250점 나왔지?
이거 이대로 가만히 놔두면 고3 되면 또 떨어져. 근처도 못 가. 근처도 못 갑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런 거를 그냥 이래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얘들아, 다 공부해. 언어 영역 예를 들어 언어 영역 11월 모의고사 언어 영역 몇 점 맞았어? 90점 안 되는 사람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언어 영역이 90점도 안 된다. 그럼 고3 되면 3등급 남아. 그지? 이거 가만히 놔둘 거야? 그냥 이대로 놔둘 거야? 그냥 뭐 하다 보면 올라갈 거야? 이게 아니잖아. 그지? 공부해야죠. 그지? 최소한 언어 영역 문제집 하나 사서 뭐 자이스토리 이런 거 사면 되잖아. 마도통 이런 거 하나 있잖아. 더욱 사놓고 하루에 지문 한 2개씩이라도 풀어. 왜 그런 노력을 안 하니? 얘들아, 그런 노력을. 그냥 하루에 고작 해봐 20분, 20분. 얘들아, 지문 2개 푸는데, 고작 해봐야 20분. 이거 내가 했던 거라서 얘기해 주는 거야. 내가 언어 영역 점수가 안 나와서 고2 때부터 계속 하루에 아침에 지문 2개, 아침에 지문 2개. 이거 매일 했어. 매일매일. 이거 몇 달 하면 진짜 언어 영역 조금 보이기 시작하거든? 그런 노력을 왜 안 하니? 그래 놓고 맨날 모의고사 치면 계속 똑같이 점수 80점, 85점 이거 맞고. 자, 어쨌든 잔소리인데, 얘들아, 방학이잖아. 지금이야. 지금 해야 돼. 그지? 3월 되면 또 못해. 알지? 바빠가지고 못한다니까. 학교 다닌다고.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너무 괜찮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근데 미루지 마. 뭔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냥 바로 해야 돼. 그게 진짜야. 그래서 뭐 인강을 듣든지 문제집을 하나 더 풀든지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채우세요. 이제 방학 때 춥다고 집에 자고 막 이러지 말고 얘들아. 대학교 가자. 대학교 가면 잘 시간 진짜 많아. 하루 종일 자도 돼. 이제 대학교 가서 교수님 오잖아. 안녕하세요 하고 뒤에서 자면 돼. 교수님이 학생이 맨날 자네 이렇게 가끔 얘기할 수도 있어. 근데 그 말 들으면 어쩌라고. 그냥 자면 돼. 아무 말 안 해 그게. 자 갑니다. 582번. 우선 2개 할게요. 등차입니다. 등차. 문제에서 등차라고 했죠. 3번째 항 더하기, 4번째 항 더하기, 5번째 항 더하기, 6번째 항 더하기, 7번째 항이 20입니다. 그 다음 얘들아 발에 잘 봐. 공차가 음수라 그랬죠. 잠깐만 내 얘기 잘 들어. 얘들아 이거 봐라. 이거 뭐야 이거? 쌤 너무 많은 상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얘들아 수학은 너무 낙지는 않아. 얘들아 낙시는 안 해. 이건 논리적인 학문이잖아. 그지? 얘들아 확률적으로 생각해봐. 자 공차가 뭐라고? 음수라 그랬죠. 다시 공차가 음수라고 하면 거의 90% 이상 공차가 음수라고 하면 양수값이 언젠가는 음수가 되는 이런 상황이 거의 98% 이상입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쌤 왜요? 계속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맞는데 그런 경우를 내는 경우는 잘 없어 실제로. 왜냐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약간 뭔가 하는 게 생기죠. 의미들이 더 부여가 되잖아.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야. 기억해리? 알겠지? 대부분이야. 대부분이고 그 다음 요거 봐라. A2의 절대값 더하기 A8의 절대값. 요 녀석이 18인데 생각해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잖아. 그럼 얘들 둘 중에 물론 둘 다 음수일 수도 있죠. 물론 둘 다 음수일 수도 있어. 근데 가장 많은 확률이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쌤 음수일 수도 있는 거 알아 맞는데 그래도 가장 확률이 높은 게 요거야. 알겠지? 그래서 적어놔. A2는 양수고 A8의 양수일 가능성이 우선 높아. 알겠지?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해야지. 그치? 가능성이 적은 것부터 하는 게 아니고. 쌤, 풀부터 해야 되나? 마풀은 아니죠. 마풀은 아니죠. 왜냐면 공차가 음수니까. 그러면 3개를 해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다른 걸 하면 돼. 알겠지? 그렇게 우리 좀 생각해서 풀자. 자, 갑니다. 그래서 2번째. 자, 요 녀석 볼래요? 얘들아, 얘도 말해. 물론 이래도 돼. 쌤, 얘는 A 플러스 2D죠. 그렇죠. 얘는 A 플러스 3D죠. 네, A 플러스 4D죠. 네, A 플러스 5D고. A 플러스 6D. 이렇게 해도 되긴 된다. 알겠지? 하지만, 우리는, 아까 기억나니? 요렇게 5개 합은, 요거 몇 개? 5개. 바로 하면 좋아. 알겠지? 기억해래. 요거 많이 쓴다, 맞지? 그래서,
다섯 개의 AO가 20입니다. 그러면 AO가 4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확정이다, 그지? 얘들아, 다섯 번째 항이 얼마래? 4래. 그러면 A2가 양이고 A8은 음인 게 확정이죠. 이해갑니까? 왜요, 쌤? 이것도 플러스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맞죠. 하지만 수학은 낙지는 않는다 그랬죠. 만약에 얘가 양양이면 절대값 절대 안 붙여놔. 알겠지?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A2가 음수고 A8이 양수인 게 확정입니다. 확정. 자, 그래서 갑니다. 따라서 A2는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A2가 되고 A8은 양수기 때문에 A8이 되겠죠. 이게 18입니다. 오케이, 됐나요? 됐지? 자, 물론 얘도 하나하나 해도 되지만 얘들아 보입니까? 이거 뭐죠? 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만 보입니다. 6D죠. 6D. 됩니까? 여덟 번째 항에다가 두 번째 항을 뺐죠? 간격이 6개지? 6D입니다. 됐나요? 6D가 18입니다. L을 써래, 그렇게. 그죠? 그러면 D 값이 얼마가 되고, 3이고, 우리 요거 하네. 요거. 그래서 A5는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4개 더한 거죠. 4 곱하기 3. 이 값이 얼마? 4가 됩니다. 그래서 첫째 항이 얼마? 마이너스 8이 되시겠죠. 할 수 있겠니? 2단계다. 쉬운 건 아니야. 그래서 얘랑 알죠, 이제. 이렇게 알잖아. 그지? 그러면 문제를 구하라는 걸 당연히 구해낼 수 있습니다. 됐지? 첫째 항 구하라 했죠? 여기 답입니다. 이해가? 왜? 왜? 틀렸나? 뭐 잘못 봤나? 왜? 아, 틀렸네. 난 뭐 잘못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그쵸? 왜 답이, 이게 플러스고 마이너스인데 이게 잘못 썼다, 그지? 다 보고 와도 실수를 하네요. 다시 할게. 이거 플러스잖아. 그러면 A2, 그 다음에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A8이죠. 되겠니? 얘가 18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6D죠. 마이너스 6D가 18이니까 D가 마이너스 3이네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이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4번 더한 거죠. 4개의 공차, 요게 바로 4가 되니까 우리의 첫째 항은 16이 됩니다. 되나요? 자,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583번입니다. 자, 요거는 내신에 진짜 많이 나온대. 자, 작은 별표 하나 붙일까? 내신 단골. 자, 4개 딱 좋아요. 문제 갑니다. A라는 집합은 X들의 모임인데 X는 이렇게 생긴 놈이고 N이 자연수입니다. 얘들아, 이 표현 볼래? X가 이렇게 생겼는데 N이 자연수래. 그죠? 그러면 자연수에서 정의된 함수값들이잖아. 등차수열입니다. 일반항인 거죠. 이해갑니까? 얘가 바로 등차 일반항인 거죠. 등차 일반항.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생각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 항들, 이 등차수열의 항들이 A라는 집합의 원소입니다. 됐죠? 자, B라는 집합의 원소는 이게 일반항인 등차수열의 원소들이죠. 되겠지? 근데 이런 얘기를 했다. 교집합이 있대. 겹치는 거. 그지? 이 원소랑 동시에 만족하는 원소들이 있을 거래. 그 교집합의 원소들을 작은 거부터 늘어놓을 거래. 교집합을. 그때 400보다 커지는 건 몇 번째 항이냐 이렇게 물은 거야. 알겠죠? 자, 기억하십니다. 자, 첫 번째 A라는 집합의 원소를 한번 써볼게. 그러면 여기다 1 넣으면 4대. 자, 4고 얘들아 기억해. N 앞에 붙어있는 얘가 뭐라고? 공차. 그러면 3씩 더하면 되는 거야. 3씩. 그래서 7이 되고 10이 되고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의 원소도 마찬가지야. 여기다 1 넣으면 첫째 항 7이 나오고 공차가 5죠, 그죠? 요게 바로 공차잖아, 그죠? 그래서 5씩 더하시면 됩니다. 5씩. 그래서 보면 12, 이렇게 17, 이렇게 가겠죠. 됐나요? 자, 이제 우리는 뭘 하냐면 별표 A 교집합 B, 얘들 둘의 동시에 만족하는 애들을 볼 건데, 자, 기억하세요. 얘는 공차가 얼마? 3, 얘는 공차가 5죠.
그러면 교집합에 있는 원소는 3과 5의 최소 공배수가 공차가 될 겁니다. 이해가니? 다시 3칸씩 뛰는 토끼가 있고 5칸씩 뛰는 토끼가 있는 거야. 두 토끼가 만날 때는 3과 5의 최소 공배수인 15칸씩 뛰는 그 간격이 될 거야. 이해갑니까? 그래서 얘들 둘의 공차는 3하고 5의 최소 공배수 바로 15가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공차 알았죠? 그러면 초항을 알아야 되거든? 얘들아, 초항을 알아야 되거든? 초항은 보이십니까? 처음으로 만나는 게 초항입니다. 됐니? 바로 7입니다. 됐지? 그래서 얘들을 초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요, 우리의, 자, 이제 A 교집합 B, 얘들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게 공차가 15고 초항이 7이죠. 자, 어떻게 한다? 15n 쓰고 공차 n 쓰고 1 넣었을 때 7 나와야 돼. 1 넣었을 때 7 나와야 돼. 그게 함수가 맞아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8을 빼시면 됩니다. 됐나요? 됐지? 공차가 15고 초항이 7이 돼야 되기 때문에 1 넣었을 때 7이 돼야 돼. 1 넣었을 때 7이 돼야 돼. 됐습니까? 자, 문제에서 물었네요. 얘가 뭐가 400보다 커지는 건 몇 번째 항부터냐라고 물었죠. 부등식을 줍니다. 됐지?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최소 자연수 n을 구해주시면 우리의 답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5가 크기를 408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야. 15n. 그래서 n은 자, 요거를 15로 나누면 2, 30, 108이니까 6 되죠. 7 되면 105니까 27점 얼마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의 답은 자연수죠. 자연수. 28항 답 4번입니다. 학교시험 잘난데? 이제 다시 공차가 3인 등차수열, 공차가 5인 등차수열에 공통으로 만족하는 부분은 3과 5의 최소 공배수를 공차로 갖고 그리고 제일 첫째 항을 맞춰주면 교집합의 일반항이 나옵니다. 그렇죠?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